네,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금요일 시장, 우리 양시장 모두 상승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코스닥 시장은 1% 넘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11개월 만에 900포인트 선에 복귀하기도 했는데요. 전일장, 금요일장에서 수급적인 특징은 어떤 게 있었는지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탑5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포스코퓨처햄, LG 디스플레이,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가 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일 순매수를 한 종목들이 살펴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 보시면 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 포스코퓨처엠, 포스코인터내셔널, 그리고 LG화학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포스코 그룹주들부터 LG화학까지 거래대금 탑5 종목들로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은 일제히 다 오른 채로 장을 마쳤고요. 여기서 삼성전자는 하락 마감한 가운데 LG화학은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이렇게 포스코 그룹주들이 일제히 가장 큰 탄력을 받아나간 종목들인데요. 포스코 그룹이 새로운 미래 비전 전략을 제시를 했고 폰다와 함께 협력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투자 심리가 일제히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최근 2차 전지를 등에 업으면서 시가총액이 20조 원을 넘기며 카카오 그룹주들을 제치기도 했는데요. 포스코 그룹의 소식은 조금 뒤 특징주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최근 연이은 상승세를 보였던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종가 보시면 65,100원으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1.51% 하락한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골드만삭스 그리고 HSBC 등 글로벌 투자 은행들도 이 삼성전자를 향한 투자 의견을 상향하기도 했는데요.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오를 일만 남았더는 이 바닥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감산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급등을 했던 삼성전자가 쉬어간 가운데 여전히 거래대금은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동안 무섭게 매수했던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한 영향으로 거래대금은 많이 몰렸지만 주가 자체는 1% 넘게 하락하며 조정을 받았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또 2차 전지 셋업체 중에서는 LG화학이 가장 마지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 그러니까 가장 많은 금액이 몰렸던 5가지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산 동반 순매수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은 수량을 담은 종목들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대한전선, 삼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카카오뱅크 순으로 있는데요. 건설기계 섹터에서는 원전주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그 대표적인 종목들인데요. 정부가 서해해상 송전망 건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재료가 됐습니다. 정부가 지방에서 남아도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서해안 광역 해상 송전선로를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왔습니다. 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망 혁신 전략팀 1차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요. 특히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설비가 집중된 지역은 봄, 가을처럼 전력 소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간에 남아도는 전력을 전력 수요가 많은 이 수도권 지역으로 보내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 필요성이 파악이 되면서 호남권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가 되며 이 원전 관련 종목들 그리고 건설기계 종목들이 일제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카카오뱅크가 있는데요. 카카오 그룹주들이 증권사들의 잇따른 목표 주가 하향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장에서는 일제히 급등한 채로 마쳤습니다. 이 카카오뱅크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동반 순매수한 종목들인데요. 여기에 이어서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이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카카오 그룹주로 엮이면서 일제히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특징은 오후로 갈수록 상승폭이 더욱더 커졌다는 점입니다. 그 밖에 삼성중공업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특징주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포스코 그룹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혼다와 함께 기존 철강 분야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사업에서도 협력을 도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분야로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일제히 개선이 됐고요.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확실히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주가 저평가 개선을 위해 친환경 종합사업회사로 전환하겠다는 미래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기존 종합상사에서 벗어나 친환경 에너지, 철강, 식량, 그리고 신사업 등 4개 분야에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계열사 간의 시너지 효과도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일제히 급등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중 포스코홀딩스가 이 그룹주들 중에서는 거래대금 1순위를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중심이 됐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4월 들어서는 포스코홀딩스를 단 한 번도 매수한 적이 없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면서 주가 파악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13.04% 오르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포착이 됐고요. 종가는 34만 2,5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밖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장에서는 19% 넘게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6,500원의 종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들인데요. 경기 민간주 중심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금요일장에서 포착된 가운데 조선주들이 일제히 급등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삼성중공업의 주가도 역시나 상승한 채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조선주들은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적자를 탈출을 하고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건데요. FN가이드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 3사는 올해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을 한다면 8년 만에 적자를 탈출을 하고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셈이 되는 건데요. 삼성중공업은 3.47% 오르면서 23만 1,00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앞서 살펴드렸다시피 경기 민간주를 많이 매수를 했는데 그중에서 삼성중공업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함께 순매수한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면밀하게 뜯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래대금 탑5 종목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몰린 종목들 5가지는 세토피아, 애니플러스, 포스코 DX, 글로벌 텍스프리, 그리고 네이처셀이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렇게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일제히 올랐는데요. 앞서 살펴드렸던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오르면서 2차전지 소재주들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평가 논란 속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점쳐졌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일제히 많은 거래대금이 몰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탑1과 탑2의 자리를 모두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는 그 전만큼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에코프로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의 힘을 입으면서 0.66% 상승한 61만 1,0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에코프로 BM이 3.35% 올라 27만 7,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MSCI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60만 원 전후로 이 주가가 머무르는 것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된다는 증권가의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도 함께 참고를 해보셔야겠고요. 2차전지 소재 종목으로는 LNF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포스코 엠텍이 2차전지 관련주로 엮이면서 또한 포스코 그룹주로 엮이면서 거래대금 탑3에 이름을 올리는 모습이었고요. 또 전일 금요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그중에서 네이처셀 쪽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요일장에서 네이처셀 급등한 채로 11,97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들 순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 세토피아, 애니플러스, 포스코 DX, 글로벌 텍스프리, 그리고 포스코 엠텍이 있다는 점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애니플러스는 외국인과 기관도 함께 순매수한 종목인데 9.34% 상승하며 4,21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TV가 서비스를 종료하며 콘텐츠 제작업체들의 수익 저하가 만회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또 세토피아와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섹터로 나눠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더 자세한 특징주 조금 더 좁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네이처셀이 있습니다. 네이처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이처셀이 13일 네이처셀의 라정찬 회장이 조인트 스템과 관련해 지난 13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중요한 소식을 공시를 했습니다. 바로 줄기세포 연구 개발에 집중을 하고 대한민국의 줄기세포 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며 줄기세포 기술을 이용한 고수익 사업 개발을 위해 대표 이사직을 다른 분에게 맡겼다는 발언이었는데요. 네이처셀은 조인트 스템의 국내 판매권을 갖고 있는데 주가는 지난 4월 7일 이 조인트 스템의 국내 판권 계약 해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급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4월에 최고가가 25,500원이었는데 4월 7일에 이런 악재가 터지면서 급락을 했고요. 9,310원까지 내려가 최저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 이런 새로운 소식에 힘을 입으면서 다시 한번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나며 16.67% 오른 11,97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 세토피아 살펴보겠습니다. 세토피아는 투자기업 한류홀딩스가 미국의 나스닥 상장 승인으로 차익 실현이 기대된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세토피아는 지난 2021년 한류홀딩스에 55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현재 한류홀딩스의 주식 366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장에서는 9.8% 오르면서 장을 마쳤고요. 다만 투자주의 종목으로 책정된 만큼 주의하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플인데요. 해외 여행이 본격화되고 있고 또 국가별로 리오프닝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점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비교적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해외 여행까지도 자유로워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공항에 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만큼 면세점 수요도 함께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 1분기 국내 면세점의 내국인 매출 성장률이 최대 9배까지 늘어났습니다. 백화점 명품 매출 신장률이 주춤했던 이유가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소비처를 다양화했기 때문이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6.36% 글로벌 텍스플이 올랐고요. 4,095원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 연결해 금요일 시장 수급적인 특징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수급적인 특징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장까지 영향을 줄 만한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좀 가장 이벤트가 있는 에코프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외국인 기관들 쌍끌이 들어왔고, 기관들도 이제 오랜만에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오늘 5월 12일에 이제 MSCI 이제 편입 종목들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준일이 이제 5월 12일이긴 하지만은 이 심사 기준일 자체가 지금 4월 14일부터 28일까지 중에 이제 하루의 주가를 가지고서 심사를 할 텐데 그 가능성이 오늘과 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이제 심사 기준일이 이제 시작되는 첫 거래일에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그 가능성이 있어서 에코프로가 60만 원을 훌쩍 넘거나 그러니까 넘어가는 주가만 나오지 않는다면 편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 그러니까 업종 대비해서 상승률이 400% 넘어가지 않는 조건이기 때문에 60만 원 전후에서 주가가 유지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오늘 그 정도 주가가 만약 유지된다 하면은 MSCI 편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좀 오히려 빠질 때는 매수 기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이제 자회사 이제 2027년도에 캐파 70만 톤에 60만 톤 판매 목적으로 해가지고 매출 30조 가이던스를 줬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분 가치가 이제 현재 주가를 좀 정당화할 수 있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이제 2027년 수산 리튬 캐파가 82,000톤입니다. 근데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률 35% 정도이고 매출이 한 900%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업 가치가 이제 수십조에 달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여기 지금 주가보다 전 개인적으로 한 2배 이상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어서 오늘 주가가 이제 올라가지만 않는다면은 이거는 이제 MSCI 편입 기준 때문에 신풍대학 때문에 생긴 그런 신규 기준이라서 그것 때문에 원래는 주가가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한 것들은 없으신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특징주로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탑5 종목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네, 상승률 탑5 종목에는 선바이오, 하이스틸, 한국주강, 금강철강과 오가닉 티 코스메틱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특징적인 것은 철강 관련된 기업들이 2위부터 4위까지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먼저 특징주로 선바이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바이오의 상한가는 지금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2차 전지 사업에 신규로 진출하겠다라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정규장에서는 5.31% 오르면서 11,120원을 기록했는데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11,13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바이오 관련 회사입니다. 폴리에틸렌 그리콜, PEG 유도체 생산과 패길레이션 기술을 응용해서 바이오 관련 사업에 진출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PEG를 2차 전지 전극 첨가제로 활용을 하거나 PEG 고분자를 전해질 소재로 사용하게 된다면 2차 전지의 성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몰렸고요.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들은 하이스틸과 한국주강, 금강철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서 지금 철강주들이 이렇게 이름을 올린 건 중국 정부의 정책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중국 정부가 철강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더 억제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철강 관련주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몰리면서 상한가를 터치했고 금강철강도 역시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이스틸 다음 특징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서 11.74% 오르면서 4,710원의 거래를 터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외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5,180원까지 종가가 형성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끝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바로 오가닉 티 코스메틱입니다. 오가닉 티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일부터 꾸준히 급등세를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중국 정부 중에서, 중국 기업들 중에서 감사 보고서를 보통 4월 말에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 보고서 제출하기 전에 주가가 큰 변동성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너무 많이 올라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주가 변동에 대해서 조회를 해달라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12일에 오가닉 티 코스메틱에서 별도로 공시할 만한 중요한 정보는 없다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전체 화장품 종목 가운데 가장 높은 하락률인 9.65%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5.98% 상승하면서 종가 234원에서 248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률 탑5 살펴봤는데요. 이어서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들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개별적인 이슈들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 후성, 디어유, 포스코 엠켓, 그리고 큐로컴, 에코프로까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후성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에서 하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특징주로 후성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규장에서는 3.37% 오르면서 16,28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후성은 장 마감 이후에 오늘이죠. 17일부터 울산 공장 전해질 생산이 중단된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후성은 그 이후로 전방 전해 고객사의 재고 조정과 당사의 재고 증가와 원가 부담 감소를 위해서라며 그 생산 중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95% 하락하면서 14,660원에 마감을 했고요. 이 매도세가 이렇게 강하게 몰린 것은 후성에서 이 전해액을 생산하는 매출액이 최근 매출액의 15%를 넘게 차지하는 만큼 매도세가 강하게 몰렸습니다. 정규장에서는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시간외에서는 하한가를 터치하면서 14,66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디어유도 짤막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에서 4% 넘게 하락한 종목인데요. 장 마감 이후에 SM에서 자회사 매각과 관련해서 검토 중이긴 하지만 결정된 사항은 딱히 없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SM그룹주로 분류가 되면서 디어유는 하락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도 2차 전지 관련주, 특히 리튬 관련주인데요. 장 마감 이후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 예고를 공시하면서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밑으로는 큐로컴과 에코프로가 각각 2% 안팎의 하락률을 보이면서 시간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하락률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님 연결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다시 한번 연결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살펴볼 만한 특징주도 이야기해 주시죠.
뭐 시간의 거래에서 좀 뭐 볼만한 좀 사실 마땅치 않은데 특징적인 것들은 이제 중소형 철강주들이 뭐 일제 이제 시간의 상한가 들어갔다는 것들이 특징이고 여기에 좀 큰 재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에서 그 한국산 냉연 간판 그 상관관세에 대해서 그 미소 마진 판정을 했는데 이 미소 마진이라는 게 이제 산업 피해가 미비한 것으로 간주돼가지고 그 반덤피 조사를 종결하는 기준이 되는 이제 중간 이유라든가 어떤 수입 물량 이런 것들 말하는데 이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 미국 상무부에서 5차 상관관세 그 연례 그 재심 조사에서 이를 판정을 받아서 업계 그 1월 1일에서 이제 그 관련 첨가형 종목들이 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고 하이 스틸 같은 경우는 그 ERW 관광에서 그 SAW 관광까지 전체적으로 다 생산하는 이런 생산 체계를 갖고 있는 관광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관련 오늘 좀 시가 갭이 세게 뜰 텐데 이렇게 이제 시가 뜰 때 이런 종목도 따라 들어가면 대체로 이제 시가 고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최근에 이제 중국 업황 그 철강 업황 회복에 따라서 지금 그 철강 가격들이 좀 반등하고 있고 그래서 철강 종목들이 최근에 좀 주가가 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는 뭐 급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추격하는 것으로는 다소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창훈 부장 연결 통해서 하이스틸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개장은 증권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봤는데요. 이창훈 부장님의 이야기까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